상상해 보십시오. 새벽녘의 광활한 해변 위에 서 있는 자신을. 파도가 고대의 비밀을 속삭이듯 중얼거리고 위로 펼쳐진 드넓은 하늘이 온 우주를 포옹하는 듯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전할 때 여러분은 도저히 믿기 어려워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의 푸른 고향인 지구는 사실 우주의 거대한 직물 속에서 순간적인 이상 현상일 뿐 미세한 먼지 한 알갱이에 불과합니다. 인류의 모든 역사 그 안에 기쁨과 슬픔, 발견과 분쟁과 우주의 시간선상에서 겨우 1만 분의 1%의 한 부분을 차지할 뿐입니다. 여전히 의심스럽다면 저는 15초를 걸고 138억 년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주의 전체 138억 년 역사를 단 한 해에 365일로 압축하여 그것이 어떤 모습일지 탐구해 보겠습니다. 태양과 지구는 언제 태어났을까요? 그리고 아마도 여러분의 뼛속까지 서늘하게 만들 측면은 인류가 등장하는 순간 무한한 어둠 속에서 짧게 깜빡이는 그 찰나일 것입니다. 이 척도에서 1초는 437.6년을 의미합니다. 자, 시작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월 1일 자정, 우주는 거대한 폭발로 시작되었는데 이는 에드윈 허블과 조르주 르메트르 같은 과학자들이 평생을 바쳐 풀어내려 애쓴 신비로운 순간으로 우리에게 모든 존재의 기원을 이해할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 정확한 순간, 우주는 무한히 밀도 높고 뜨거운 특이점에서 솟아올랐습니다. 그곳에서 모든 익숙한 물리 법칙이 붕괴되었고, 이어서 빛의 속도를 초월하는 놀라운 속도로 팽창했습니다. 이는 우주 팽창 단계로 알려진 시기로 1980년대에 물리학자 앨런 구스가 제안한 개념입니다. 이 이론은 왜 오늘날 우주가 광대한 거리에 걸쳐 놀라울 만큼 균일한지 설명하며 플랑크 위성과 2026년까지의 지속적인 분석을 통해 확인되었듯이 이 팽창 시대가 초기 불규칙성을 부드럽게 다듬어 우리가 관찰하는 균질한 우주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최근 2025년 연구에 따르면 이 팽창이 따뜻한 형태로 일어났을 가능성이 제기되며 이는 표준 입자 물리학과 핵력을 이용한 새로운 모델로 어두운 물질과의 연계를 암시하여 우주의 초기 온도를 유지하며 밀도 높은 상태를 지속시켰습니다. 그 초기 순간들에서 우주는 너무 뜨거워 가장 작은 아원자 입자조차 응집할 수 없었고 순수한 에너지의 혼돈스러운 수프처럼 보였습니다. 온도는 수조도에 달했고 창조 자체의 무게가 끓어오르는 듯한 압도적인 분위기를 느꼈을 것입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우주가 충분히 식어 쿼크와 전자가 등장했습니다. 이는 물질의 기초 블록으로 1960년대에 머레이 겔만이 쿼크 모델로 설명한 기본 입자들입니다. 이는 우주가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로부터 자신을 어떻게 구축했는지 이해하게 해주며 2026년의 최근 양자 시뮬레이션은 극한 조건 하에서 이러한 입자의 안정성을 강화합니다. 이 쿼크들은 이어서 양성자와 중성자를 형성했습니다. 이는 우리 몸의 구성 요소로 우리가 우주의 이방인이 아니라 고대 요소로부터 짜인 필수적인 부분임을 상기시켜줍니다. 그 혈통은 이 원시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주의 달력상에서 1월 1일 14분 28초에 우주는 충분히 식어 원자 핵 주위에 전자가 포획되어 수소와 헬륨의 초기 원자를 형성했습니다. 이는 재결합 과정으로 불리며 대폭발 후 약 38만 년에 일어났다고 나사의 윌킨슨 마이크로파 이방성 탐사선 데이터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우주의 최초 빛을 해방시켰고 오늘날 우리는 이를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로 탐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간의 여명으로부터 희미한 메아리로 조지 스무트 같은 과학자들이 이 발견으로 노벨상을 수상하며 우주가 한때 균일한 불의 바다였음을 드러냈습니다. 2026년 아타카마 우주망원경의 정밀 매핑은 그 거의 완벽한 등방성을 확인합니다. 그러나 아직 별은 없었습니다. 우주는 희미한 주황빛으로 물든 길게 이어진 황혼처럼 보였고 약 300만 년 동안 지속된 후 보이지 않는 파장으로 옮겨갔습니다. 그 후 우주는 긴 어둠으로 빠져들었고 이 시기를 암흑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 속에서 중력이 조용히 작동하며 가스를 최초의 덩어리로 모았습니다. 1월 8일, 경이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대폭발의 잔여가스와 먼지 속에서 중력 아이작 뉴턴이 운동법칙으로 설명하고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다듬은 힘비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하버드 스미소니언 천체물리학 센터의 모델에 따라 대폭발 후 약 1억에서 2억 년에 형성된 최초 세대의 별을 만들었습니다. 이 별들은 우리 태양과 달리 75% 수소와 25% 헬륨으로 구성되었고 핵에서 가벼운 원소를 더 무거운 것으로 융합하며 작동했습니다. 탄소와 산소 같은 현대 우주의 흔한 원소들, 그리고 금속 한 스베테가 1930년대에 설명한 핵합성 메커니즘입니다. 이 최초 별들은 더 무거운 원소를 생성할 이전 수단이 없었기에 태양의 수십 배 질량을 가졌으나 수명은 100만 년 미만이었습니다. 그들은 폭발적인 초신성으로 끝나며 무거운 원소를 우주에 뿌렸습니다. 미래 생명의 씨앗처럼요. 현대 별들보다 고대이기에 우리는 이 신비로운 최초 별들을 직접 관찰하지 못했습니다만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2025년에 그들의 서명을 탐지했습니다. 나사 보고에 따르면 먼 은하의 인구 3별 가능성과 감마선 폭발로부터 초기 초신성 증거를 포함하며 2026년 연구는 이 유령 같은 빛나는 존재들이 우주의 암흑을 밝히고 최초 초대질량 블랙홀 형성을 씨앗으로 삼았을 수 있음을 자아냅니다. 이는 어두운 물질이 이러한 거대한 별의 형성을 돕는 따뜻한 팽창 버전과 연계되어 우주의 크기를 확대하는 역할을 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1월 19일, 우주는 초신성과 함께 빛나는 별들로 가득 찼고 중력이 지치지 않고 일하며 최초 은하들의 형성을 시작합니다. 에드윈 허블이 1920년대에 분류한 거대한 구조들로 처음에는 작았으나 이웃 은하들과의 합병으로 점차 확대되며 통합에 느린 춤처럼 보입니다. 며칠 후, 우리 은하인 은하수가 약 136억 년 전에 태어났습니다. 유럽 우주국의 가이아 미션 데이터에 따르면 수천억 개의 별로 가득 찬 나선형 시스템으로 우리는 그 주변부의 한 점에 불과합니다. 이 시점에서 우주의 나이는 현재의 6%에 불과했고 오늘 우리가 보는 우주의 절묘한 구조딩간 뇌의 신경 경로와 유사한 시각적으로 직관적인 형태가 나타납니다. 볼로냐 대학 연구자들이 2020년에 분석하고 2026년 후속 연구에서 재확인된 바에 따르면 우주와 뇌가 연결성의 맥법칙 분포 같은 유사한 조직 원리를 따를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우주가 자체적으로 생생한 존재일 수 있는지 숙고하게 합니다. 중력이 이 은하들을 모았고 그들은 진화하며 현대 우주의 초은하단을 형성합니다. 거대한 격자 구조인 우주 그물로 최근 허블과 제임스 웹 망원경이 포착했으며 2025년에 발견된 가장 큰 필라멘트는 사이언스 뉴스에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우주가 살아 숨쉬는 존재일 수 있는지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4월 11일, 우리 태양과 유사한 첫 별들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이 별들 안에는 철과 탄소 같은 무거운 원소가 있어 우리와 유사한 행성계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지구 같은 암석 행성들을 포함하며 사라시거 같은 천문학자들이 외계 행성을 통해 연구한 중대한 전환점입니다. 이는 우주 역사에서 변혁적인 순간일 가능성이 큽니다. 처음으로 생명을 품을 수 있는 행성들이 여정을 시작하며 우주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곳에서 생명이 원시 바다에서 싹틀 수 있었습니다. 지구에서처럼 아니면 다른 세계에서. 9월 1일, 우리 태양과 초기 태양계가 약 46억 년 전에 형상을 갖추기 시작합니다. 달 암석 샘플에 따르면 가스와 먼지 구름에서 태어난 원시별로 목성, 토성, 해왕성, 천왕성 같은 거대 행성들도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프랑스 과학자들의 니스 모델에 따라 해왕성과 천왕성은 오늘날보다 내태양계에 가까웠습니다. 일부 천문학자들은 이 단계에서 하나 이상의 거대 얼음 행성이 형성되어 태양계에서 추방되었을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마이크 브라운이 계속 추적하는 전설적인 제9행성처럼요.
태양이 처음으로 점화되어 수소를 헬륨으로 융합하기 시작합니다. 약 100억 년의 수명을 시작하며 안정적인 행로로 생명의 빛과 온기를 제공합니다. 단 이틀 후 암석 행성들이 응집되기 시작합니다. 지구, 화성, 수성, 금성은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들이지만 테이아는 어떨까요? 테이아는 태양계 내 행성으로 화성 크기 정도였고 두 번째 지구가 될 잠재력을 가졌습니다만 약 45억 년 전에 재앙적인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2022년 나사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테이아가 젊은 지구에 상상할 수 없는 힘으로 돌진하며 우주에 파편을 던졌습니다. 그 충격은 원시의 포효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 잔해로부터 테이아는 지속되었으나 더 이상 행성이 아니라 우리의 달이 되었습니다. 지구의 축 기울기를 안정화하며 조수와 계절을 만들어내는 위성입니다. 우주의 달력상에서 약 22일 후 화산 분출의 연속적인 주기 행성의 피처럼 빛나는 용암강들, 두꺼운 얼음층으로 덮인 빙하기, 지각을 흔드는 지진들 통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아는 한 우주 전체에서 생명이 처음 등장한 것입니다. 젊은 행성의 깊은 바다에서 약 37억 년 전에 태어났습니다. 호주와 그린란드의 스트로마톨라이트 화석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지배적인 가설은 생명이 해저 열수 분출구 근처에서 시작되었다고 제안합니다. 그곳에서 거대한 압력과 분출 유체 및 해수의 상호작용이 광물과 반응하여 초기 유기분자를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생명의 기반으로 닉 레인이 생명의 기원에 대한 그의 작품에서 탐구한 아이디어입니다. 2026년에 최근 거대 바이러스 연구, 우시쿠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단순한 전구체로부터 복잡한 세포가 어떻게 진화했는지 단서를 제공하며 프리바이오틱 화학과 더 잘 맞는 아미노산 형성 순서를 재평가하는 연구입니다. 또한 2026년 연구는 대사 비용과 초기 생명의 에너지 요구를 강조하며 열수 분출구가 이러한 조건을 제공했을 가능성을 강화합니다. 이 초기 생명체들은 원핵 단세포 생물이었고 유사한 조건이 우주 다른 곳에 존재합니다. 실제로 우리 태양계 내에 오늘날에도 지속됩니다. 토성의 위성 엔셀라두스와 목성의 위성 유로파는 두꺼운 얼음층 아래에 광대한 액체 수양을 품고 있으며 유기물을 분출하는 플룸이 있습니다. 나사의 카시니와 유로파 클리퍼 미션의 2025년 데이터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이는 생명이 지구에서처럼 그 바다에서 지금도 등장할 수 있음을 제안하며 아니면 이미 등장했을 수 있습니다. 사라 이마리 워커 같은 과학자들이 유로파의 화학자형 가능성을 이론화했으나 최근 분석은 유로파가 강력한 열수 시스템을 위한 충분한 수중 지질 활동이 부족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반면 엔셀라두스는 안정적인 열 흐름과 2026년에 새로 탐지된 유기물을 보여 거주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는 우주의 바다가 생명의 요람일 수 있는지, 그 깊은 어둠 속에서 생명이 속삭이는지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우리가 해의 끝으로 나아감에 따라 수많은 중대한 이정표가 연속적으로 세워집니다. 교향곡처럼 템포가 상승하듯이요. 10월 3일 초기 광합성 박테리아가 등장합니다. 처음에는 가시광선이 아닌 적외선을 흡수하고 산소 대신 황을 생산하며 따뜻한 바다 내에서 점진적인 진화 단계입니다. 그달 말 10월 21일 완전히 새로운 미생물 시아노박테리아가 그 기적을 수행하기 시작합니다. 태양광, 이산화탄소, 물을 이용해 영양을 제조하는 광합성으로 산소가 부산물입니다. 18세기에 얀 잉엔하우스가 발견한 과정입니다. 이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지구의 산소 공급이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며 먼저 바다를 포화시킨 후 약 24억 년 전에 대기 중으로 넘쳐 흘렀습니다. 대산화 사건 동안으로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에 따르면 지구를 무산소 세계에서 푸른 세계로 변화시켰습니다. 2026년 분자 시계 분석은 일부 박테리아가 시아노박테리아의 증식 전에 미량 산소를 이용했음을 드러내고 다세포성 유전자가 이 사건으로 이어지는 시아노박테리아에서 추적되는 진화 연구입니다.
또한 니켈과 우레아 같은 미량 화합물이 산소화를 수백만 년 지연시켰을 수 있음을 새로운 연구가 밝혔습니다. 생명이 빠르게 진화하기 시작합니다. 미생물들이 공생하며 전례 없는 복잡한 생명 형태를 형성합니다. 린 마굴리스가 제안한 내공생 사건처럼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가 세포의 필수 부분이 됩니다. 2026년 연구가 유전자 구조의 알고리즘적 상전이로 유카리오트 등장으로 보는 이론으로 복잡성의 도약을 정량적으로 설명합니다. 마침내 12월 17일 물고기들이 바다에서 진화하기 시작합니다. 약 5억 년 전에 두개골과 척추를 발달시키며 푸른 깊이를 미끄러지듯 헤엄칩니다. 12월 20일 새벽 2시 15분 최초 상어들이 광대한 바다를 헤엄치기 시작합니다. 약 4억 5천만 년 전에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원시 포식자들로 지느러미가 생명의 속삭임처럼 물을 가릅니다. 단 9시간 후 지구에 최초 나무들이 등장합니다. 약 3억 8,500만 년 전에 런던 자연사 박물관에 기이한 사실처럼 상어가 나무보다 약 3천만 년 먼저 지구에 도착했음을 놀라게 합니다. 시간의 흐름에 대한 경이로움입니다. 12월 22일은 또 다른 중요한 이정표로 생명이 마침내 물을 떠나 진화하기 시작합니다. 초기 생물들이 땅으로 기어오르며 건조한 공기를 들이마시며 오늘날 지구에서 보는 거대 동물들의 방대한 다양성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바다에서 대륙으로의 웅대한 이주입니다. 4일 후 공룡과 최초 포유류가 등장합니다. 육지를 지배하며 멀리 퍼지며 공룡이 원시 숲을 울부짖고 작은 포유류가 그림자 속에 숨어듭니다. 이 시기쯤 고대 초대륙 판게아가 약 2억 년 전에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대륙의 기초 윤곽을 형성하며 지진이 지구의 한숨처럼 울려 퍼집니다. 12월 30일 오전 6시 38분 공룡의 숙적이 지구에 떨어집니다. 약 6,600만 년 전에 지금 멕시코만으로 알려진 지역에 초당 20km로 충돌하며 치쿠슬로브 분화구를 만들었습니다. 루이스 알바레즈와 그의 아들이 제안한 충돌 가설 데이터에 따르면 폭 170km 이상입니다. 충돌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에 투하된 원자폭탄의 파괴력의 100억 배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방출했습니다. 주변 지역을 완전히 파괴하며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식물을 순식간에 태울 수 있는 불의 바다를 만들었습니다. 소리가 행성 전체에 메아리 쳤습니다. 지진과 쓰나미가 세계를 황폐화했으나 그것이 최악은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양의 암석과 파편이 지구 대기로 던져져 세계를 감싸는 얇은 먼지 베일을 형성했습니다. 이 층은 불과 0.1인치 두께이지만 충돌의 운동 에너지로 극한 온도로 가열되어 대기를 빠르게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지하나 수중에 있지 않은 거의 모든 생명 본질적으로 모든 공룡이 그 끔찍한 열로부터 신속히 사멸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울음이 먼지 바람과 섞입니다. 두꺼운 먼지 구름이 지구를 가려 수년 동안 거의 모든 태양광을 차단하며 급격한 온도 하락과 더 혹독한 생존 조건을 초래했습니다. 지구상 종의 75%가 멸종하며 전체 다양한 생태계가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2026년 최근 발견에 따르면 나우틸루스와 유사한 해양 생물인 암모나이트 일부가 충돌 후 짧게 생존한 후 궁극적으로 사라졌습니다. 다행히 우리의 먼 포유류 조상들은 어두운 굴 속에 숨어 새로운 여명을 기다리는 소수의 행운아 중 하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우주 달력 맥락에 놓아보십시오. 전체 사건은 해에 42시간만 남았을 때 일어났습니다. 그 무서운 장면으로부터 여러분이 이 글을 읽는 순간까지 단 42시간만 남았다는 것은 생명의 취약성에 대해 가슴을 울립니다. 이어지는 것은 존재에 대한 여러분의 인식을 영원히 바꿀 것입니다. 6시간 후, 같은 날 12시 59분에 우리의 초기 영장류 조상들이 약 6,500만 년 전에 등장합니다. 인간 진화의 기반을 마련하며 나무를 오르며 호기심 어린 눈으로 하늘을 바라봅니다.
12월 31일 해의 마지막 날 사태가 진정으로 가속됩니다. 강이 폭포를 향해 돌진하듯이요. 오후 10시 15분 호모속이 아프리카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약 200만 년 전에 메리 리키와 그녀의 가족의 화석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1시간 후 오후 11시 37분 초기 호모 사피엔스가 약 30만 년 전에 등장합니다. 인류가 지구를 걷기 시작하며 아프리카 사바나 위에 첫 발자국을 느끼며 피부의 바람을 느낍니다. 자정까지 23분만 남았을 때 시계가 11시 59분을 칩니다. 자정 29초 전 인류가 약 1만 2천년 전에 농업을 발명합니다. 사냥과 채집에서 경작과 정착으로 전환하며 강변에 첫 마을을 세웁니다. 자정 14초 전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약 5천년 전에 바퀴와 문자를 발명합니다. 기록과 이동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자정 12초 전 이집트 피라미드가 약 4,500년 전에 완성됩니다. 시간을 초월하는 기념비적 건축물입니다. 7초 남았을 때 아르키메데스와 플라톤 같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약 2,500년 전에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우주를 사색합니다. 자정 3초 전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가 약 500년 전에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고전적 신념을 산산조각 내는 혁명입니다. 자정 1초 전 인류 역사의 마지막 400년이 그 단 하나의 순간으로 압축됩니다. 즉, 우리의 우주 달력상에서 해의 마지막 초는 갈릴레오의 망원경 발명과 하늘의 초기 관찰, 뉴턴의 운동 법칙과 만유인력 공식화, 벤자민 프랭클린의 전기 발견, 다윈의 진화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왓슨과 크릭의 DNA 구조 해명, 제1차 세계대전 발발, 제2차 세계대전 중 원자폭탄 창조와 투하, 여러분 부모님의 만남,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의 전화 발명, 팀 버너스리의 인터넷 등장, 클라이드 톰보의 명왕성 발견, 크리스티안 바나드의 첫 심장 이식, 앨런 튜링의 기반 위에 탄생한 인공지능, 여러분의 탄생, 냉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르네상스, 모차르트와 베토벤의 전체 작품, 여러분의 첫사랑 고백, 조제프 니세포르 니에프스의 첫 사진, 루미에르 형제의 첫 영화, 여러분이 이런 이야기를 처음 따랐던 때, 그리고 어떤 여정의 게시 문장까지 포함합니다. 모든 그 사건들이 단 한 초 안에 일어났습니다. 이는 인류가 우주의 척도상에서 순간적인 섬광에 불과함을 깨닫게 합니다. 무한 속의 짧은 비디지만 우리의 호기심과 변화 능력으로 인해 깊이 의미 있습니다. 더 넓은 맥락에서 휴 에버렛의 다중우주 이론이나 로저 펠로스의 배경 복사 이상 현상 같은 이론들은 우리 우주가 무수한 다른 우주들 중 하나일 수 있음을 제안합니다. 모든 것이 다를 수 있는 평행 현실들로 의식이 기본장일 수 있는 더 거대한 격자 속에서 우리가 진정 홀로인지 숙고하게 합니다. 2025년 AIP 어드밴시즈 연구에 따르면 의식이 현실의 기반으로 제한되며 양자 역학과 우주 진화에 대한 함의를 탐구합니다. 2026년 최근 이론들은 에너지 파편이 우주의 기본 빌딩 블록일 수 있음을 제안하며 공간과 시간을 재정의하고 펠로스의 순환 우주 모델처럼 우주가 진정한 시작 없이 무한한 주기를 거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이는 어두운 물질의 거울 세계와 우주의 가장자리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기원을 가리키며 스트링 이론의 최근 적용처럼 자연 네트워크를 해독하며 뇌 구조의 미스터리를 풀어냅니다. 이는 우주의 신비를 더 깊게 자아내 우리가 무한한 가능성의 일부인지 궁금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우주 탐구 여정에 조용히 헌신한 모든 과학자, 연구자, 그리고 집단들에게 진심 어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에드윈 허블, 조르주 르메트르, 앨런 구스, 머레이 겔만, 조지 스무트, 한스 베테, 사라 시거, 마이크 브라운, 닉 레인, 얀 잉헨하우스, 린 마굴리스, 루이스 알바레즈, 메리 리키, 아이작 뉴턴,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찰스 다윈, 제임스 왓슨, 프랜시스 크릭, 앨런 튜링, 로저 펠로스, 휴 에버렛,
그리고 수많은 다른 분들 그들의 끈질긴 노력과 흔들림 없는 헌신이 인류에게 귀중한 통찰을 선사하며 지식의 기반을 구축하고 미래 세대를 영감하며 광대한 우주 속에서 우리의 겸손하지만 강력한 위치를 인식하게 해주었습니다.